유명헌 상담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혁재은입니다. 저는 김 작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그 내담자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남성분이고요. 네. 남성분이고, 아무래도 여자분들하고 달리 남자분들의 고민은 직장생활, 네. 직장생활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었고, 사실 뭐, 사심은 아니고 골라보니 제가 너무 궁금했던, 사심인 것 같은데요. 아니 그렇게 하면 되게 우리가 무슨 조작하는 줄 알아서 그거 아니고 알잖아. 이거 제가 뽑는 거 아니고 대역죄인이 뽑기 때문에 저의 사실은 아닙니다. 네. 그래, 신강한 병월주 남성 사연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자기랑 같은 선생님 제가 안 골랐다니까요. 제가 안 고르고 여기 대역죄인이 골랐다니까. 그런데 선생님 이제 몰라. 선생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약간 병호의 느낌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세다는 느낌은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유튜브를 보면 센 일주 하면은 다들 병호, 임자 뭐 이 정도 꼽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명리학자마다 다른데 선생님이 생각하는 이 센 일주에 병호가 들어가는지. 저는 병호가 이제 그 간지동 일주 중에서 그렇게 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론을 말하면. 왜냐하면 글자의 특성으로 보면 가장 강하죠. 양의 으뜸인 글자인 병화와 또 그 지지에서도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오화를 이 두 개의 조합이니까 어쩌면 이론적으로 가장 강할 수밖에 없다고 느껴지지만 저는 여기에 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너무 강한 것은 약한 것과 같고 너무 많은 것은 없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가장 정점의 기운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부터는 내려가는 것밖에 남지 않았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제왕의 개념을 설명해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최고의 권력에 오르게 되면 더 이상 오를 데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허무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똑같은 이 60개의 간지 중에 간지동의 간지가 12개가 있어요. 많죠. 20%나 됩니다. 저는 오히려 우리 한이 강하다 약하다 어떤 그런 힘의 파괴를 본다면 차라리 임자가 훨씬 강하다. 왜냐하면 임수든 물론 양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음의 영역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어둠의 최강자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병호보다는 훨씬 더 현실에서 쓰기에는 더 큰 힘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같은 화의 기운 중에서도 저는 정사가 훨씬 더 병호보다는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음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훨씬 더 투쟁성이 강하다 라고 보여줘요. 그래서 실제로 참 재밌는 어떤 데이터도 가지고 있는데 제가 한 2만여 개의 명식, 그러니까 MBTI 쪽에서 온 2만여 개의 명식을 가지고 그 데이터를 내본 적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E하고 I 얘기할 때 아무래도 간목이나 병화는 일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확률이 제일 높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데이터도. 그러니까 가장 많은 E는 갑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같다. 목이 오히려 갑인 뭐 정사 뭐 이런 건데 병화 중에서 가장 I가 많았어요. 오히려 제가 그때 가진 2만 개의 데이터 중에서도 병자보다 병호가 병자가 훨씬 더 많았어요. 이 병호보다. 그래서 이제 이 병호는 제가 그래서 이제 늘 그렇게 얘기하죠. 굉장히 강하지만 뭔가 한낮의 오수 같은 개점 휴업한 거. 맞아. 그러니까 점심시간 때 잠시 가게 시에스타 같은 느낌이 있어요. 시에스타 같은 느낌.
너무 덥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그래서 그냥 가게 셔터 문 닫고 네, 잠시 좀 그냥 쉬는? 좀 그늘에 가서 좀 이렇게 누워 있자. 약간 이런 그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좀 극단성이 있죠. 왜냐하면 병원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한편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게 하기가.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자신에게 모든 걸 다 해결하라고 기대하지 않는데 본인은 그걸 해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받는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 맞아요, 선생님.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빛이 강하면요. 네. 그림자도 짙은 법입니다. 빛이 흐리멍텅하면 그림자도 흐리멍텅하겠죠. 그래서 어떤 신강한 중에서도 사실은 말할 수 없는 속사정이 많은 간지동일주. 불쌍하네. 근데 게다가 왜 병원은 좀 가오잖아요. 가오는 또 상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병원에 그냥 자기가 돈을 손해 봐도 되고 뭐도 상관없는데. 맞아요. 자존심의 스크래치라는 거는 또 못 견딘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힘든 거죠. 맞아요. 거기다 예의도 있어야 되고. 그것도 예의를 갖추지 못하는 절대 또 그 인정하지 않고. 그럼 이제 저 같은 무신 신약병에서 보면 그러면 별거 가지고 다 가오셨네. 선생님 그래도 이 병어의 오지랖 때문에 이걸 하고 있는 거야. 그게 다. 근데 선생님 저는 이제 신약한 병어잖아요. 사실 병어가 신약하기 힘들다고들 하는데 이분은 신강한 병어일주예요. 그러면 이 신약한 병어일주보다 신강한 병어일주는 뭐가 다른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그 퍼포먼스가 아무래도 신강하니까 크고. 네. 또 퍼포먼스가 큰 만큼 만약에 그늘이진다면 그 그늘도 훨씬 더 깊겠죠. 그런 이제 극단성이 있을 겁니다. 한번. 그렇죠. 그러면 오늘 그 내담자 닉네임 제가 되게 아주 그냥 표피적으로 지어봤어요. 신강병호님으로 한번 해봤는데 우리 꿀보이스 대역제인의 목소리로 우리 신강한 병호일주님 사연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만 좀 얘기를 하자면 원래 제가 사연을 받으면 연락처를 좀 적어주셔야 되는데 이분은 연락처가 없어서 제가 조금 더 추가 인터뷰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보내주신 사연만 가지고 또 직장에 관한 문제를 여기다가 언급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그냥 간략하게 해도 될 것 같아서요. 1988년생 남성분 사연입니다. 저는 2018년부터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다가 국내 대기업을 거쳐 23년 개묘년에 비로소 원하던 기업에 합류했습니다. 처음에 능력을 인정받아 파트장까지 올라갔지만 이내 팀이 해체되고 그간의 노력도 딴 사람들에게 뺏기고 지금까지 한직으로 물러난 상태입니다. 23년 개묘년이 좋을 줄 알았으나 그렇지 않았고 25년 지금은 이직을 꿈꾸고 있습니다. 저는 화와 목 기운이 센 사주로 알고 있는데 을사, 병호, 정리로 이어지는 뜨거운 세운에서 전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 가녀지동 병호일주의 숙명일까요? 까지가 사연입니다. 네. 강하면 아버지 재성과의 관계가 좀 좋으면 좋을 텐데. 재성이 용신이 될 가능성이 네.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듣고 싶었지만 말씀드린 대로 연락처가 없어서 추가적인 어떤 저희가 인터뷰를 하지 못했습니다. 결혼을 하셨는지 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정보가 없어서요. 그냥 이렇게 주어진 걸로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떠세요? 이게 신강한 병호일주의 느낌이 막 사연에서 팍팍 오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이 무진년 갑인일 병호일생인데 신강하죠. 신강한데 그렇게 압도적인 신강은 아닙니다. 그죠? 근데 이제 아마 임수 편관이 이제 또 일간옆에 시간에 그 투관해서 병화가 제일 사랑하는 파트너가 임수잖아요. 임수가 제일 사랑하는 게 병화고 왜? 그러니까
우리 정도 돼야 정상에서 네, 만나는 그치, 이제 그치. 힘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병호일주한테 임수가 투관했던 얘기는 평가하니까 내가 내 레이블이 어떤가, 내가 어떤 명함에 어떤 것을 박을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남한테 보여주는 어떤 그런 것이. 그러니까 이제 이제 본인이 그렇게 이제 꿈꾸던 어떤 그런 좀 대규모의 회사에 이제 드디어 이렇게 들어가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근데 지금 사실 이분은 대운의 흐름을 보면 굉장히 힘들게 흘렀습니다. 네. 계속 14대운부터 병진, 네. 정사, 무호, 네. 지금 이제 무호대운인데요. 네. 정말 뭐 다른 설명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정말 그 병호 정도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불굴의 힘으로 버티고 여기까지 왔다. 여기까지 네. 오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뭐 다시 말해서 지금 자기가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운이 심각한데 대운이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정말 이만한 것을 얻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것을 투입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이제 에스컬레이트를 밟은 거죠. 무호대운인데 이제 이분이 옮긴 것은 계묘년. 이제 임묘진 목국이 되는 계묘년이고 무게합화되는 그러니까 세운도 정말 뭐 타오르는 그러니까 강령이나 가뜩이나 뜨겁고 강한데 대세운까지 그냥 불에 휘발유를 부은 격이니까 순식간에 확 타고 그쵸. 확 사라진 꼴이 된. 이 진토는 또 병화를 기준으로 보면 관대지에 놓이기 때문에 절대 약하지 않고요. 만약에 간목일간이고 만약에 화가 많은데 진토가 있으면 이 진토 하나로 그 화기를 다스릴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임수가 진토 위에 올라와 있는데 사실은 임수가 약하다는 겁니다. 임수가 진토 위에서는 묘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병화의 마음에 들 만큼의 관이 손에 쥐어지지 않는 거죠. 병화는 밑에 오화, 옆에는 갑인, 무시무시한 글자들이 자기를 딱 떠받쳐주고 있는데 임수는 굉장히 외롭습니다. 그러니까 묘지에 놓여 있는 거죠. 진토 위에서. 그러니까 참 자신이 원하는 수준의 관을 넣는다는 것은 대운이나 세운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사, 2사, 3사 대운들이 모두 자기를 더 불구덩이 속으로 밀어넣는 이제 이런 쪽으로 왔기 때문에 정말 이분은 피똥을 싸면서 오신 거예요. 또 근데 그럴 만한 원구 그릇이 되니까 할 수 있어요. 시장한 사람도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못해요. 우리 못해. 아니야. 냅둬요 이렇게 살다 죽을래요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신약과 신약 그 신감은 모르지. 그러면 이제 이번 좀 더 힘든 이유는 이제 아까 그 아버지 얘기 나오는데요. 이제 이렇게 신강하니까 재성이 용신이고 이제 재성이 아버지인데 이제 결국 이제 이런 경우에는 아버지가 나한테 물론 남자는 조금 덜합니다. 근데 여성의 경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도 남자도 똑같이 재성이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정말 용신이 되어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이 자산을 이제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버지를 선택하고 태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한테는 아버지 운이 좀 없다라는 것이 이런 사주를 타니까 없는 게 아니고 그건 그냥 아쉬운 거죠. 초년원부터 계속 기부신으로 흘렀고 문제는 이번에 용신에 되는 재성이 지장간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장간에도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무정함의 극체예요. 그러니까 자기 그런 표현은 선생님 되게 처음 듣는 것 같은데 무정함의 극치라는 말을 왜냐하면 54대 지장간에도 존재하지 않고
54대원이 오기 전까지 근처도 오지 못합니다. 게다가 특히 64, 16대원의 신금은 또 병신합수돼요. 기반돼요. 그러니까 딱 경금 하나를 쓸 수 있는데 이 경금이 54대원에 왔어야 오기 때문에 정말 귀하고 힘든 것이 54대원에 왔어야 만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쩌면 이분에게 있어서는 그런 자신을 지켜주고 자신이 갖고 있는 꿈을 실현시켜주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폭발시킬 수 있는 일종의 내관을 가지는데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하고요. 그래서까지 자기 힘으로 왔지만 지금 또 이런 상황인데요. 하지만 저는 이런 것이 결코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왜 나쁘지 않다 보냐면 그래도 이제 지금 때문에 드디어 희신은 무토가 들어왔고 이제 그래서 강한 겁재가 이제 이 식신을 그래도 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곧 빠이빠이 하겠지만 자기가 원하는 직장까지는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파트장까지도 할 수 있었던 거고. 그렇지만 여기서 뭔가의 성과를 내기까지는 지금 그 정도는 아닌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44대운이 뭡니까? 기미대운. 시신대운이에요. 그러면 이분은 그래도 식상의 인자는 가지고 있어요. 무진이라는 식상의 인자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희신으로서 식상의 인자를 이렇게 튼튼하게 갖고 있다는 얘기는 손발이 부지런하다라는 거예요. 식상은 이제 내 손발을 쓰고 열심히 밭을 갈고 노력한다는 힘이거든요. 하지만 내가 쓸 수 있는 쓸 수 있는 손발의 힘, 식상의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힘이고 비록 이분에게 그 결실로서의 용신재성의 힘은 약하지만 그까지 이르게 되는 그리고 어쩌면 이때까지도 이 힘으로 버텨오고 살아왔을 건데 이 식상의 힘을 강력하게 갖고 있고 바로 그 대운이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온다는 점에서 저는 뭐 이때까지 살아온 대로 버티시면 될 것이다. 지금 뭐 4대운, 5사대운 너무 좋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20년의 승부는 여기서 나는 것이니 지금 슬퍼하거나 노할 필요가 없다. 물론 힘드시겠죠.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아니에요. 아직 경기는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분도 아마 좀 뭘 아시니까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올해가 을사 힘듭니다. 내년 병호 올해 이직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가 질문이었는데 가능할까요, 선생님? 이직 가능할까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저는 물론 지금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어떤 직장이라든지 더 늦기 전에 이직을 하고 싶겠죠. 근데 그 다음에는 또 병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 가능하게 만나면 좀 숨을 좀 고르는 시간으로 올해와 내년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병호가 가능할까요? 심각한 병호가 쉽지 않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식신이 있으니까 좀 여유를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본인의 식신의 힘을 좀 써서 이럴 때 오히려 남의 돈으로 쉬는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 루팡은 아닐 것 같아요. 어쨌든 그냥 병호는 그렇게 못해. 못하죠. 근데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이럴 때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또 막 조급하고 지금 어쩌면 이럴 거예요. 이분은 매일 출근할 때마다 자신에게 기회도 줬지만 그 기회를 회복이 전에 뺏어가 버린 이 회사의 모든 것이 꼴보기 싫고 자존심 상할 수 있어요. 그럼요. 쪽팔릴 수 있어요. 그럼요. 병인데요. 그러니까 빨리 나오고 싶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럴 때 정말로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손발을 움직여서 노력한 것처럼 그 반대편에 한번 에너지를 써보는 게 어떤가. 그럼 어때? 나는
나 그냥 월급 도둑놈 좀 되고 잘 1년 좀. 예를 들어서 바둑이나 장기를 두잖아요. 네. 그러면 어차피 같은 판인데 나는 이 방향에서 이 판을 보는 거고 상대방은 저 방향에서 이 판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둑을 두다가 한 번씩 쓱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기록원 있잖아요. 기록원한테 이때까지 받았던 기보를 달라고 해가지고 거꾸로 보는 거야. 즉 상대방의 입장에서 기보를 보는 한번 쭉 보고 그런 사람이 한번 딱 보면 딱 아니까 딱 놓고 자기 전에 와서 다시 봐도 저는 그분이 참 현명하다는 그런 최고의 그렇죠. 최고 수인 사람도 가끔씩 반대편의 입장에서 한번 보는 여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쭉 이런 방식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 힘으로 살 것인데 한 번쯤은 그렇지 않은 반대편의 관점에서 내 삶을 한번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네요. 아마 지금 그것이 지금 을사병호 이 2년에서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기계도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스포츠카 아무리 훌륭한 스포츠카도 계속 300km 이상을 밟으면 망가지죠. 망가집니다. 망가지고 정비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타고 다니는 승용차가 250km, 300km 갈 수 있거든요. 밟을 수 있는데 왜 안 밟습니까? 왜 이렇게 리미트를 걸어놓냐면 기체에 무리가 가니까. 그럼 이제 계속 정비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오래 못 하죠. 그렇죠. 돈이 계속 들어가니까. 그리고 벌금도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거거든. 그래서 간지론 선생님 예전에 간지론 수업 들어보면 선생님이 각 이런 간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실 때 있잖아요. 그럼 딱 예를 들어서 설명할 때 병호를 적토마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이 말들은 사실은 앞만 이렇게 보고 경주마처럼 달리다 보면 자기가 지쳤는지도 모르고 그냥 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가 쓰러져야만 내가 잘못 너무 무리하게 달렸다는 것을 아는데 그것은 결코 현명한 방식이 못 됩니다. 너 그렇게 열심히 뛰어보질 않아. 아니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특징인 것 같아요. 열심히 뛰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별로 아니 쉽지 아니야. 사람들이 선생님 저는 이런 매번 운이 별로 안 좋은 세운이나 이런 게 들어올 때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내년이 병호예요. 내년이 병호고 저는 신약하기 때문에 병호가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이분한테 되게 안 좋은데 이런 운이 들어올 때 내가 이분한테 관이라는 건 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화기를 꺼트려줄 수 있는 관스러운 일을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설계시킬 수 있는 식신, 토죠. 이분한테 토인데 토 식상의 일을 하는 걸로 이 운을 넘어가는 사실은 이런 운이 들어왔을 때 그걸 끌어다 쓰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럼요. 근데 가능할까요, 선생님? 그래서 이제 고전에서도 보면 이렇게 병화의 기운이 강한 사람인데 수의 관으로 이것을 균형을 맞추느냐 토의 식상으로 슬기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척천수 천미를 쓰는 청나라 말기의 임철초가 왜 위대하냐면 그걸 해가지고 균형을 잡는 것보다는 기운을 빼게 해서 균형을 잡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다. 그러고 보니 임철초도 병호네요. 그러네, 임철초도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나 보다. 그래서 이걸 했구나. 열심히 책을 써서 선생님이 가장 존경하는 임철초. 그래서 근데 그게 정말 1500년 명리학의 역사에 있어서 위대한 코페르니쿠스적인 대전환이거든요. 이전에는 무조건 강에 있으면 그 반대편으로 그걸 해가지고 주장치려고 했는데 아니다. 살살 달래서 살살 꼬셔가지고 그게 리스크도 적을 것 같아. 그게 리스크도 적을 것 같아. 이분 책을 쓰면 어떨까? 근데 이분은 또 식상임자도 무진 강하게 갖고 있으니까 잘 쓸 수가 있습니다. 특히 병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좀 식상에 좀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식상에 이제 신경 쓰면 이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거를 노동으로는 계속 써왔기 때문에 좀 다른 식상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다음에 나 오늘만 산다라는 낙천성. 이런 것들이 다 식상의 인자거든요. 그 다음에 뭔가 아름다운 것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이제 심리안적인 것이죠. 예. 예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 예술,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물론 이제 뭐 책을 쓴다거나 누구를 교육시키는 것도 다 식상에 해당하지만 그거는 직장인으로서는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일단 좀 식상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런 게 뭐냐면 이제 쾌락이거든요. 쾌락. 삶이라는 게 이렇게 즐거울 수 있구나, 재밌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좀 한번 현명하게 한번 추구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 그냥 이게 조그마한 커뮤니티 같은 데 가서 사람들하고 모임도 좀 하시고 그렇죠. 또 식사는 또 커뮤니티니까 그 음식 맛있는 거 좀 먹으러 다니시고 경호들이 그런 거 또 못해요. 자기가 우두머리를 해야 돼가지고 불안을 일으켜요. 어디 가서 내 얘기를 하니까 근데 신강의 가장 큰 위대함은 선생님 그 낙천성이라고 했잖아요. 선생님 그러면 이분이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상황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럼 이분이 자기의 재성을 아직은 돌아오지 않은 나의 운에서 오지 않은 재성하고 아마 아버지와 좀 잘 그래도 지내보거나 5만 원씩이라도 입금하는 아버지 통장으로 어떨까요? 네, 만약에 그런 얘기 말씀드렸죠. 그동안 뭐 농담반 진담반 말씀드렸지만 아버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만약에 아버지 운이 이분같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갑자기 아버지한테 잘 지내는 것도 좀 쑥스럽잖아요. 쑥스럽죠. 그럴 때 제일 좋은 것은 만나지 않고 대면하지 않고 바로 입금이지 입금. 그것들 중에 금융치료인가요? 네, 금융치료. 그러니까. 그래서 꾸준하게 이렇게 딱 정기적으로 뭐 아버지한테 용돈을 벌어. 만약 아버님이 돌아가실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자주 아버님을 생각하는 어떤 그런 기도라든지 성묘를 가든가 또 만약 묘가 있으시면 묘자를 높이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좀 본인 아버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저는 그게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네. 그럼 이분이 고민하셨던 이렇게 화세운들이 쭉 왔을 때 어떻게 이거를 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한 그 솔루션은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제인 어떠세요? 마지막. 저는 이런 병호 신강하신 분 아까 선생님 말씀처럼 너무 많이 달려왔기 때문에 쉬지 않고 왔기 때문에 좀 이렇게 내가 본인도 스스로 알잖아요. 안 좋은 대운이 올 것 같다라는 예감이 들었다는 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좀 쉬었다 가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요번 세운이 조금 많이 나오고 대운이 조금 많이 나긴 했지만 요거 지금까지 지나온 걸 생각하면 아주 새발이 피잖아요. 그거 한 6, 7년 견디시고 나면 정말 좋은 대운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월급 루팡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만 견디시고 운이 좋아질 때 적어도 선생님이 이제 정민년 27년 정민년을 지나서 이직을 한번 생각해보는 건 그래도 괜찮지 않나? 그때도 안 되나요, 선생님? 몇 년쯤 정민년 정도부터 이렇게 아니 이렇게 일단 1, 2년을 조금 숨 고르기를 하고 나면 방법이 있겠죠. 길이 보여죠. 그때 보이는 길이 맞습니다. 지금처럼 막 분하고 억울하고 열받고 이런 상태에서는 길이 보이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정민년 정도가 적당하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민년. 내후년이고요. 저희 지금 벌써 1분기가 지났어요. 지금까지 너무 잘 견뎌오셨으니까 이제 우리 신강 병호님 같은 병호로서 비록 신약하지만 우리 병호님의 신강 병호님의 100년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찍도록 하고요. 네. 자, 그러면 선생님 이 오늘 병호 신강하신 남자분 용신부채 어떤 한마디? 오늘은 바둑의 그 격언 중에서 이 신강 병호님께 필요한 말을 하나 고를까 합니다.
우리 신강병원님이 바둑을 좋아하시면 좋겠는데 바둑의 기분 중에 우리 인생에 참 뭐라 그럴까 그런 것 같아요. 도움을 주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 명언들이 많아요. 입계의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입계 어떤 경계에 들어갈 때는 아주 완만하게 들어가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뭔 얘기냐면 상대방의 세력이 이렇게 강한 곳에 보면 어쩌게 막 덧집이 되면 내가 질 것 같으니까 하수들은 막 어떻게든 막 깊게 들어서 그 집을 깨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내가 거꾸로 역공을 당해서 도리어 내 돌이 다 잡혀 죽는다든가 아니면 오히려 더 균형이 무너지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상대방의 어떤 그런 강한 곳에 들어갈 때는 혹은 세력을 삭감할 때는 아주 여우처럼 바깥에서 얕게 사부작 우리 아까 설기랑 비슷한 거예요. 네, 스미듯이 들어가요. 함부로 이렇게 막 그것을 한 방에 해결하겠다고 그 덤벼드는 것은 위험하기도 하고 오히려 결과가 좋지 못하고 내가 더 많은 피를 흘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입계의완을 우리 신강병원님께 용신부치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국 뭐 우리 삶이라는 게 다 전술이 필요한 거니까요. 맞아요. 바둑 전술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것 같아요. 우리 인생 보면은 진짜 이 세상에 완전한 갑은 몇 명 없어요. 그 갑도 누구의 눈치에 누군가 의리고 하다 그 피라미드의 정점에 누가 있는지 신이 있는지 뭐 누가 있는지 우린 모두 인생 의리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철공소2024gmail.com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사연 보내실 때 연락처 꼭 남겨주세요.